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에서는 국내 이 펼쳐지는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안 다루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발빠르고 훌륭하신 또 훨씬 더 부지런하신 그러한 유튜브들께서 이걸 너무 잘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뇌 탈출에서는 이 세계 혹은 인류 혹은 문명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사이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엇박자, 동상이몽, 균열 혹은 긴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로벌리스트의 자기 모순이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 대서양위원회, The Atlantic Council이죠.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아주 그 핵심 센터죠. 거기에서 롱거 텔레그램이라는 문건이 발표됐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진핑을 제거해서 온건파가 중국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 자체를 보고 있으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마크 실세가 중국 공산당 뒤에 있거든요. 그게 인민해방군입니다. 근데 이 문건에는 인민해방군이 전혀 거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문건에는 마치 온건하고 착한 중국 공산당 간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상해파, 장쩌민이 이끌고 후진타오가 물려받았던 그 상해파 혹은 후진타오가 또 옆구리에서 챙긴 공산청년단. 공산청년단은 공산당의 외곽 조직입니다. 단파라 그럽니다. 단에서 따와서 단파라 그러는데 그럼 상해파나 단파는 착한 뭐 공산당이냐 뭐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찐도찐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비공개로 했던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여러 번 인용이 되는데 거기 그 연설도 그것도 엉터리인데 차라리 그게 더 현실을 포착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연설의 직역입니다. 한 부분의 직역입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에게 또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안 돼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뭐냐면은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 공산당을 시진핑이 이끌고 있고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제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 안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실체 그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실체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 밀고 당기기, 밀당이 존재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얘기는 전혀 잘못된 얘기지만 이 두 그룹이 존재하고 밀당을 하고 있다까지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뭐 시진핑은 평화스러운 자고 뭐 좀 괜찮은 자여가지고 인민해방군을 제어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 그룹이 전혀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더 실세다. 이건 우리가 염두에 꼭 둬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평론가들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리나라 평론가들 얘기 잘 별로 쳐주지 않는 게 인민해방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인민해방군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베일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인민해방군의 실세인데 그 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을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산당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앞자락을 하나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요. 부정직한 거죠. 이 참고로 대서양위원회가 이 문건에 롱거 텔레그램이라고 제목을 단 건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롱거 텔레그램은 조지 캐넌이 1946년 2월 22일에 작성했던 롱 텔레그램이라는 말에 빗대서 만든 제목입니다.
롱 텔레그램, 긴 전보. 그때 조지 캐논이 미 국무부 직원으로서 간부로서 모스크바에 체제하면서 비밀 전보를 워싱턴에 보냈어요. 약 8천 단어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걸 롱 텔레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전보 측은 정말 길죠. 8천 단어니까. 그거보다 좀 길다. 그래서 롱거 텔레그램이라고 스스로 자칭한 겁니다. 얼마나 가관인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냐?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플러스 인민해방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우리 세네탈7호에서는 CCP PLA, CCP는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을 뜻하고요. PLA는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을 뜻하죠. 그래서 둘을 합쳐서 CCP PLA, 당군 복합체입니다. 중국의 그 지배 세력은 공산당 하나가 아니라 당군 복합체입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 체제의 등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다른 모든 공산 국가에서는 코미사르가 당에서 군으로 파견합니다. 코미사르라는 제도는 원래 나폴레옹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무 감각이 있는 고급 이 정무요원이 군복을 입고 군 장교 계급장을 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루아침에 군인이 되는 그런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코미사르가 실제로 군을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 같으면은 코미사르가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 별 3개 중장이고 그 중장의 최대 숫자는 3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은. 그러나 코미사르는 대위만 돼도 사단장이 벌벌 기어요. 이 정치 실세랑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한반도랑 관계돼서 소련의 코미사르 중에 제일 했던 인물은 아마 테렌티 슈티코프죠. 그러니까 북한의 국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군정청 사령관. 이자는 소련 극동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원래 코미사르가 보통 사령관직을 안 맡는데 별 3개를 달고 소련 극동군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왜냐? 소련 극동군의 사명은 군사적인 게 아니라 한반도 공산화와 중국 공산화였기 때문에 코미사르를 바로 사령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이자는 어떤 자냐? 1920년대 말에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무시무시한 스탈린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그 숙청 과정에서 그걸 이제 올드 볼셰빅이라고 부르는데요. 1917년 소련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원로들 중에 뭐 90%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그 숙청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소련 공산당의 이제 폴리트뷰로죠. 중앙정치국. 한 15명 되는데 그 중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 빼고요. 모조리 다 숙청당하고 숙청 안 당하는 사람은 스탈린 본인하고 또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불러요. 우리 박헌영처럼. 불러서 잡아놓고서 몇 날 며칠을 취조를 하는 거예요. 취조하면서 결국은 뭘 설득을 시키냐면 당신도 애꿎은 사람 많이 죽였잖아. 평생. 뭘 위해서 그랬어? 혁명을 위해서 그랬잖아. 이제 당신 차례 된 거야. 당신 억울한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이제 국가와 혁명을 위해서 노동계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야. 당신의 죄를 인정해. 그리고 죽어. 이걸 설득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걸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태반은 제가 해당 행위를 했고 반혁명 행위를 했고 참으로 부끄럽고 제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총 맞아서 빵 맞아서 죽어요. 박헌영이 죽을 때 저기 미제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죽었잖아요. 미국 간첩이라고. 이 자들이 혁명 과정에서 애꿎은 사람 죽인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인간 도살자들이에요. 프로들의 세계예요. 오케이, 이제 내 차례 왔구나. 내 마지막에 이 악마의 재단에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구나. 오케이, 내 제대로 바칠게. 그래서 이 자들의 이러한 악마적 그 사제, 악마의 사제로서의 근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배불러 터진 문재인 586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권력 아래서 꼼지락달싹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악마조차도 못 되는 자들이에요. 악마성만 흉내만 내지. 뭐 저기 뭐 대법원장이 뭐 사표 써가지고 온 판사더러, 야 너 사표 지금 내가 어떻게 봤냐? 너 지금 그 당에서 너 지금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막 하고 있어. 너 사표 받으면 너 탄핵을 안 당할 거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래가지고 사표를 안 받았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명수가. 오케이. 그럼 김명수가 자기 차례 됐을 때 그거 각오할까? 못해요. 그런 기백이 없어요. 그런 악마로서의 기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야 악마는 아무나 하냐? 악마성은 아무나 뛰냐? 악마 게임은 아무나 하냐? 니들은 악마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자들이야. 그냥 배불러 터진 기득권들이야. 좌파 꼴통 기득권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자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조금만 힘이 모이면은 바로 작살낼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모든 공산국가의 코미사르는 당에서 군으로 보냅니다.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타렌트 슈티코프 이자는 이제 20대 청년 때 바로 그 같은 혁명 원로 세대를 숙청하는 그 비밀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에 딱 눈에 들어가지고 스탈린이 이자를 소련 공산당 역사상 최연소 레닌그라드 시당위원으로 보냅니다. 레닌그라드 시당위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레닌그라드가 소련의 99%고요. 레닌그라드가 소련이에요. 그게 옛날에 빼떼르부르크고. 거기가 소련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거기 시당위원이라는 건요. 전국 당서열 중에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고르바초프 레닌그라드를 백그라운드로 삼았고, 푸틴 레닌그라드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죠. 레닌그라드를 잡고 있으면 러시아를 잡는 거예요. 레닌그라드가 그런 데입니다. 레닌그라드 시당위원으로 보냈고요. 이자가 무슨 짓을 했냐. 1942년부터 45년까지 약 1000일에 걸친 레닌그라드 그 아주 참혹한 포위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치가 레닌그라드를 포위를 해서 함락을 시키려고 1000일 동안 폭격 때리고 식량 끊고 그 안에서 너무 배고파서 사람이 막 잡아먹고 이런 상태인데, 그때 레닌그라드 치안 및 외부 연결 총책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외부에서 식량 조금 들어온 거 가지고 누굴 주고 누굴 안 주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지옥의 염라대왕 역할을 한 자예요. 이자가. 레닌그라드 공방전 때. 그리고 또 이자는 저 나치 간첩이야. 그래가지고 총살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른 자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말이 다 됐을 때 스탈린이 이자를 극동군 사령관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어이 스티코프 동지 가서 알지? 내가 뭐 원하는지. 그 중국 적화시키고 한반도 적화시켜. 그러고 보낸 거예요. 이게. 그때 하루아침에 코미사르가 되는 거죠. 레닌그라드 때까지는 군복을 안 입었을 거예요. 이게 코미사르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코미사르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의 코미사르는요, 현역 군인이 당으로 파견돼요. 이게 뭐예요? 군이 당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공산중국의 탄생 뿌리를 보면 압니다. 당, 지식인, 도시 여기서 공산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인민군, 농민, 농촌에서 공산혁명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인민군의 아버지이자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냐?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의 공산주의적, 중국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쓴 그 군사 저술과 팜플렛이 약 30종에 이릅니다. 모택동 저작의 거의 대부분이 군사 저술과 군사 사상을 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모택동 저작 중에 최고를 꼽는 모택동이 젊었을 때 쓴 1927년에 쓴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그거 군사 저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농촌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반란이 일어나서 이러이러하게 농촌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우리 공산당은 셋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하나는 그 농촌의 농민들의 그러한 혁명적 에너지를
앞에서 끌고 나가는 지도적 역할을 할 건지, 혹은 대충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동반자 역할을 할 건지, 혹은 야 그건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야. 공산혁명은 도시 노동자, 도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야. 너희는 지금 반동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반대할 건지 셋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택하든 것은 자유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이제 거의 없다. 무지하게 잘 쓴 글이에요. 나머지는 그 모택동의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는 때가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소름이 쫙쫙 끼쳐요. 나머지는 다 노가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는 어쨌거나 이런 식의 군사 사상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군사 전략을 얘기하거나 혁명 전략을 얘기하는 그것도 군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모택동이 인민군의 아버지이자 영원한 지도자예요. 참고로 모택동은요, 인민군 사령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령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의 제자고 자식들이에요. 인민군 전체가. 그래서 모택동에 한 말이 있죠.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 그거 가지고 모택동의 무력혁명 노선을 제대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라고 좌빨들은 얘기를 해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저거는 무력혁명 노선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당에 대고서 야단치는 소리입니다. 야, 공산당 까불지 마. 인민해방군이 진짜 주인이야. 그런데 얘들은 내 새끼거든. 무시무시한 그 협박 멘트입니다. 저게. 공산당을 겨냥한. 그러니까 저런 게 있으니까 권력 잠깐 놔줘서 백화제방 이렇게 해서 지들 마음대로 떠들게 했다가 50년대 초에 안 돼. 하루아침에 쓰고서 우리는 농촌에서 직접 공산혁명으로 나갈 거야. 공산사회 건설할 거야. 칼 뽑고 나 따라라. 그래가지고 50년대 후반에 대약진 벌려서 5천만 명 굶겨 죽이고 파산 나니까 또 뒤로 좀 물러앉은 척해요. 그래서 한 5, 6년 동안 또 대충 수습되게 한 다음에 또 확 치워버리고 문화혁명이다. 이 자본주의의 개들을 다 물리치자. 이 고급 관료 옛날에 상인했던 거, 지식인 했던 거 이자들 다 잡아 죽이고 다 보내고 그 농촌으로 보내서 똥찌개지게 만들고 그래서 10년을 날라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좀 또 여전히 지배자로 살아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문혁에 처음에 그 홍위병들 어린애들 뛰어나와 가지고 60년대 후반 66년 이런 경우에 뛰어나와서 흔들 때 그거 인민해방군이 뒤에서 잘한다 하고 가드 서줬어요. 나중에 얘들 좀 가라앉혀야겠거든요. 70년대 초에. 그거 가라앉혔을 때 인민해방군이 나가서 때려잡았어요. 인민해방군은 항상 양지예요. 그리고 인민해방군은 항상 모택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왜 중국 화폐에 모택동 얼굴만 박혀 있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인민해방군의 작품입니다. 왜냐? 인민은행이 인민해방군 거니까. 인민해방군은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야?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국영기업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업이지 부서의 기업이 아니죠. 얘들은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슨 반도체 통신장비 회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에너지 회사 금융기관 신화사 같은 거 이거 아마 다 인민해방군 걸 거예요. 신화사도 인민해방군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집단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의 초석은 인민해방군이고 인민해방군의 아버지는 모택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 돈에 모택동 아버지 얼굴만 받겠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5,000년 역사에 인물이 모택동 하나밖에 없냐고요. 저만 해서 꼽아보라 그래도 주문왕 꼽을 수 있죠. 사마천에 사기를 쓴 사마천 꼽을 수 있죠. 훌륭한 사람들이 좀 많겠어요. 5,000년 동안.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자들은 5,000년 5센트짜리 5각 10각 그러니까 1지아오가 10각일 거예요. 1각이 지아오인데 그게 10분의 1 위안이거든요. 그런 조그만 그러니까 위안보다 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위안까지 있는 돈은 전부 다 모택동 얼굴만 박아놨잖아요.
이게 이거라고요. 인민해방군이 원하다 이거예요. 중국 위안화를 보시면서 공산당이 원하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중국의 원하는 인민해방군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돈 한 장 한 장이. 자, 그런 의미에서 힐러리의 발언은 최소한 인민해방군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당의 배후에 있는 무시무시한 집단이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인민해방군을 지금 달래서 그나마 제어하고 있는 게 시진핑이니까 우리가 진핑이 키워줘야 된다. 이게 힐러리 발언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발표된 롱거 텔레그램에는 그게 없어요. 중국 모르면서 무슨 놈의 롱거 텔레그램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롱 텔레그램은 1946년 2월 22일 날 발표됐습니다. 이 조지 캐넌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던 국무부 간부였습니다. 미 국무부. 이 사람은 냉전의 설계자라고 말을 합니다. 냉전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바로 1945년 8월까지 연합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안에 소련이 들어있고 미국과 소련은 동맹이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조지 캐넌이 뭐라 그러냐? 딱 세 개 명제를 얘기합니다. 소련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소련 공산당은 나름 합리적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여도 발작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린 조여야 된다. 벽 쌓아서 딱 가둬서 조여야 된다. 가둬서 조이는 거 이걸 컨테인먼트라 그럽니다. 컨테이너 할 때 그 컨테인. 이 컨테인먼트가 바로 냉전입니다. 경제와 교류 전체를 끊고 살떨리는 군사 대립구조를 장기화시켜 버리는 거. 이 얘기예요. 이 3대 명제입니다. 이 3대 명제를 8,000단어로 딱 풀어가지고 비밀 정보로 비화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쫙 보낸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이걸 냉전의 설계도라고 부릅니다. 조지 캐넌. 조지 캐넌은 무시무시한 아주 냉혹한 레알폴리틱 전략가입니다. 정치에서의 레알폴리틱 그럼 현실 정치. 이렇답니다. 우리 무슨 정당끼리 치고받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현실 정치를 레알폴리틱이라 그럽니다. 김종인의 정치 그거는요 양아치 정치고요. 자, 냉혹한 레알폴리틱 전략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아주 살벌한 걸 했었습니다. 우남 이승만의 단정 수립 노선을 지지했습니다. 참고로 우남 이승만의 단정 수립 노선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먼저 발표됐습니다. 그럼 6월 3일은 롱 텔레그램이 나온 다음에 106일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남은 미국이 어떻게 간다는 걸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냉전 간다. 이미 소련과 미소는 이제 아주 첨예한 대립구도로 가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도 안 되는 남북 단일 정부 수립 이거는 물 건너 간 거고 현실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북에는 정권이 들어와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그 정부거든요. 정권이 들어와서 쟤들은 사회주의 공산국가 건설을 가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국가 건설을 서둘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남의 단정 수립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정 수립 노선이 표방이 된 게 롱 텔레그램이 나오고 나서 106일쯤 지나서입니다.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남이 이 단정 수립 노선을 표방을 했을 때 조지 캐넌이 그걸 지지를 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이 시작되자마자 조지 캐넌이 이거 빨리 미군이 들어가서 남침 막아내야 된다. 신속 개입을 주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냉혹하냐. 1950년 겨울에 중국이 개입한 직후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한반도를 누가 먹나를 두고 중소 분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얼마나 냉혹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문건인 롱 텔레그램에
빗대 갖고 자기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요만큼도 언급도 안 하는 문건을 가지고 롱거 텔레그램이라고 스스로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아틀란틱 저 대서양위원회 범털 글로벌리스트들 도른 애들이죠. 롱거 텔레그램 즉 대서양위원회 글로벌리스트의 문건에는 현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 중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현실. 저 중국의 실제 배후원화는 인민해방군이야. 혹은 당군 복합체야. 그냥 당이 아니야, 쟤들은. 그게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중국을 제대로 안 본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이 당군 복합체인데 얘들이 기묘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경제를 막 잡고 흔들고 세계 각국에 침투해 있고 막 뭐 세계 각국의 그 선거 정치 여론 형성에 막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 아주 첨단 기업과 첨단 기술을 얘들이 노략질을 하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통찰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도 제대로 적시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에 관한 통찰도 없어. 그래 놓고 제목만 멋있게 롱거 텔레그램이라고 달아놓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단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글로벌리스트들도 중국과 편안치가 않구나. 얘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친중 글로벌리즘이라고 말을 해요. 그중에서는 진짜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도 있고 또 좀 온도 차이가 있어서 그냥 시진핑 같은 애만 좀 드러내고 거기 좀 온건한 애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그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글로벌리스트 안에 자중질환 동상이몽이 많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앞으로.